다이어트 주사에 관심이 생기면서 마운자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운자로는 아주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마운자로가 효과가 아주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주사라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제대로 모르고 주사를 맞다가 평생 병원 신세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운자로 주사를 맞고 본인이 겪는 그 불편한 증상들이 가벼운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마운자로 주사를 계속해서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마운자로 주사를 맞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부작용과 그 부작용을 확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누구누구가 마흔자로 주사를 맞고 한 달 만에 뭐 5kg를 뺐대. SNS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요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달 만에 5kg를 너무 쉽게 뺐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맞아볼까? 이거 뭐 크게 부작용도 없고 큰 문제도 없고 안전한 주사라고 생각하고 살 좀 한번 좀 쉽게 한번 빼볼까? 이런 생각으로 맞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이 주사를 이렇게 처방받아서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접근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이렇게 처방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운자로 맞기 전에 가장 먼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작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좀 낭패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 때문에 상당히 이제 통증으로 고생을 할 수 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응급실을 방문해야지 될 수 있고 응급실 방문하고 나서도 한 일주일 가까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사망률이 제법 높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은 반드시 마흔자로 맞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고요. 맞기 전에 꼭 요 부작용을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혹시 그 마운자로를 맞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영상을 보고 요 부작용은 꼭 숙지해야 된다는 것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작용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 바로 급성 췌장염입니다. 그래서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이제 소화액을 분비를 해서 음식물이 이제 입안을 거쳐서 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소장, 십이장으로 들어왔을 때 십이장 소장하고 위 사이에 있는 소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도당을 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와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와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 요 세 가지가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운자로를 맞게 되면은 이 장기에 췌장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이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운자로 맞을 때 이 췌장염이 생기고 있는지 아닌지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떠한 신호가 있을 때 췌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지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약을 처방할 때는 분명히 그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환자에게 숙지를 시켜야 되고 환자분도 이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이 이제 얼마나 위험할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망률이 이제 1%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에 입원 치료하면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증도 경우에는 이제 1에서 3% 정도 된다고 하고요. 급성 췌장염이 이제 엄청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장기들이 손상이 되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증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 모니터링을 24시간 해야지 되고 피 검사도 잘 확인을 하고 그 췌장의 염증 상태를 실시간으로 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0에서 30%까지 사망률이 확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괴사성 감염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합병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증일 때 초기에 발견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해서 이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췌장염, 급성 췌장염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마흔자로를 맞는 분이라면은 급성 췌장염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급성 췌장염에 이제 중증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쿨렌스 사인, 그레이 터너 사인 뭐 이렇게 있는데 배꼽 주변에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어디 뭐 맞거나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통증이 있었는데 이런 멍이 든다. 그러면 아주 위급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구리 쪽에도 이런 멍이 든 것처럼 이런 그 피멍이 든 것처럼 이런 표시가 나면은 아주 중증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런 사인을 응급실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엄청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해야 될 수도 있는 위급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피가 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밑에 지방층, 피부 바로 밑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새가지고 출혈이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피부 겉에 이런 멍이 들 정도면은 이 몸의 안에 이 밑에는 근육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장이라든가 췌장이 있는데 그쪽 부위에 상당히 괴사가 되거나 손상이 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 정도 드러났으면은 안에는 심각한 그런 염증 반응과 췌장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괴사가 되거나 스스로 이렇게 녹고 있는 췌장이 녹고 있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는 이제 특징적인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췌장 하면은 가장 1번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등 쪽으로 이렇게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사통이라고 하면은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그 후 복막이 이제 배꼽 쪽에는 이제 앞에 있는 복막이지만 뒤쪽에 있는 복막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긴다면 허리나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췌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통증이 생기면은 어떤 분들은 췌장암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신호니까 등이 아프다 그러면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상복부 이제 명치 쪽에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찌르거나 쥐어 짜는 듯한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이제 수시간에서 수일간 이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염이나 위염 같은 통증이 아니라 그 통증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췌장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퍼지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자세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좀 완화되는 거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무릎을 가슴으로 당길 때 이럴 때 통증이 좀 편해진다. 근데 반듯하게 누울 때는 오히려 복벽이 긴장이 돼서 통증이 악화된다. 그러면은 전형적인 방사통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췌장에 의한 그 염증, 통증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통증이 일반적인 위염이나 위장염일 때 생기는 통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소화기 증세로는 이제 속이 미식거리거나 심한 구토를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구토도 하고 복통이 구토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그 가스가 많이 차고 장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장마비 상태가 돼가지고 가스가 이렇게 많이 차 있고 배가 이렇게 벙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증상도 상당히 중요한데 몸살처럼 이렇게 몸이 떨리거나 발열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쟀을 때 38도 이상으로 올라가 있지 않는지 그것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전신의 염증 반응에 따라서 이제 미열도 있을 수 있고 고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는 거는 윗배가 아프면서 등으로 퍼지는 통증하고 열까지 난다고 하면 상당히 급성 췌장염을 많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담석이 생기고 나서 급성 췌장염이 된 경우에는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가지고 얼굴하고 손발, 몸통이 이렇게 누렇게 뜨는 그 이제 황달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은 뭐 본인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입원 치료가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률이 상당히 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원을 치료를 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이제 수액 치료도 하고 이제 원인에 따라서는 담석이 원인인 경우에는 담석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췌장염 자체도 이제 사망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잘 해야겠지만 또 후유증이 안 생기게끔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요것도 이제 그 방송 대형 채널에서 보면은 당뇨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후유증으로. 그래서 내분비 쪽은 주로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렇게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뚝 떨어지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다뇨, 다음, 다갈, 다식 같은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슐린이 안 나와서 생기는 당뇨병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당뇨가 갑자기 정상이던 사람이 당뇨가 이게 생기게 되면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당뇨가 오래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이제 뇌졸중이나 이제 심장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그냥 살 뭐 한 5kg 빼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주사 몇 번 맞다가 요런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세포까지 파괴가 된다면 이제 글루카곤 분비가 잘 안 되면서 혈당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혈당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까지 생기고 오히려 반대로 당뇨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맞다 보면은 저혈당 쇼크가 잘 생겨가지고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오르기도 하고 너무 내리기도 하고 혈당을 제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로 이제 사망하는 위험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도 문제지만 후유증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생기면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운자로 주사를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유증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외분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화 효소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즈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지방이 이제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이제 지방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건들거리면 물에 뜨는 악취나는 대변이 생길 수 있고 설사도 많이 할 수 있고 잦은 배변 활동으로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근감소증도 생기고 골다공증도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밀레이즈 프로테아즈 이거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안 나오게 되면 역시 과도하게 가스가 많이 차고 위장 증세가 생길 수 있고요. 단백질 흡수 장애로 인해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몸이 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도 활성도가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잘 안 돼서 비타민 A, D, K2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영양소도 부족하게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골다공증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흔자로를 맞으면은 이제 왜 급성 췌장염이 생길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요걸 알아야지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췌장염 이제 발생 확률은 이제 1000명에 2명, 5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꼭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뭐 0.2%니까 적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자신한테 생기면 100%입니다. 그래서 꼭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급성 췌장염 예방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췌장의 그 외분비 세포, 외분비가 소화액이 그 분비되는 세포잖아요. 거기를 이제 지나치게 자극을 하고 그게 너무 조기에 활성화되면서 자체 조직이 손상이 돼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가 소화를 시키는 현상이 생기는 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흔자로 이제 주사 성분이 그 GLP-1 수용체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고요. 소화 효소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과부하 및 세포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췌장 내에 이제 미세 염증이 발생하면서 또 조기 활성화로 인해서 췌장 자체가 췌장을 녹이는 그런 조직 손상이 발생하면서 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분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 간접적인 원인은 이제 담석이 생겨서 췌장이 막히면서 췌간에 그 췌장에도 관이 있거든요. 그 수화액이 분비되는 관이 폐쇄가 되면서 담석에 의한 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지방 분해가 가속화되고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도 이제 진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식사량이 급감하고 위 배출이 잘 안 되면서 담낭이 수축이 안 되고 그 쓸개잖아요. 담낭 안에 그 담낭 안에 쓸개즙이 정체되고 고여 있게 되면은 그게 슬러지가 되고 경우에 따른 그 돌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형성된 돌이 담석 췌관 입구를 폐쇄하게 되면은 췌장에 역류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급성 췌장염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운자로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어느 경우에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니까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도 그 기전을 예방을 하면 되거든요. 직접적인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주사를 맞을 때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로 시작을 하는데 2.5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급하게 5mm로 올리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천천히 4주 간격으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원칙을 지키셔야지 2.5 한두 번 맞다가 갑자기 5mm로 올려가지고 이런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 지방 자체가 높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비만하신 분들이. 그래서 본인의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중성 지방을 낮추는 오메가3를 처방받는다든가, 탄수화물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중성 지방을 좀 낮추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은 절대 그 마운자로 맞는 동안에는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한 잔, 두 잔 먹다가 뭐 한 병, 두 병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급성 췌장염이 생겨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후유증이나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맞을 때는 절대 금주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간접적인 원인을 예방하는 방법은 핵심이 그 담즙이 정체되는 게 문제니까 담즙이 정체되지 않고 장으로 잘 배출되고 몸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게 보조요법을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낭 수축을 잘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생들기름을 식전에 뭐 5cc부터 많게는 한 20cc까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량씩 조금씩 섭취를 하고 조금씩 늘려주는 것이 담즙 수축을 유도해서 담즙이 잘 흘러나갈 수 있게 돌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담즙이 너무 끈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장약, 우루사 같은 것을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량하는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일주일에 막 2kg, 3kg 이렇게 빼려고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0.5에서 한 1kg 정도로 완만하게 감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빼다가는 근육이 지나치게 많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요요가 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천천히 빼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 식이섬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십자가 채소 있잖아요.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이런 거를 또 소금하고 그 올리브오일이나 생들기름에 뿌려서 먹는다든가 찍어서 먹는다든가 해서 이런 십자가 채소를 한 200g 이상 몇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을 실천하시면은 담즙이 정체되고 멈춰서 담석이 형성돼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상당수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마운자로 주사를 맞는다면 이것도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 거저 먹기 식단으로 이런 마운자로 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을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로 남겨 놓을 테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 조절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이니까 이 방법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마운자로 안 맞고 요것만 하셔가지고 뭐 5kg, 10kg 빼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요. 마운자로가 부담되시는 분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생겨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사나 의사가 단 한 명이라도 이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섞인
그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서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운자로는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 그래서 뭐 삭센다도 그 전에 있었고 위고비도 있었는데, 마운자로의 아주 특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수용체, 이제 비만 관련된 그런 호르몬 수용체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GLP-1 수용체는 그 전에도 이제 위고비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수용체인데, 여기 작용하는 것 플러스 GIP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중 작용이 있어서 효과가 좋은 것이고요. GLP-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 작용을 해서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작용을 해서 위 운동을 조금 느리게 하고, 위에 그 음식이 천천히 배출되게 해서 허기짐, 공복을 좀 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GIP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뭐 식욕도 억제하는 이중 효과가 있지만, 지방세포에 작용을 해서 지방이 잘 분해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중 작용이 있어서 이제 혈당도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체중도 조절이 되고, 심장하고 뭐 지방간 이런 이제 대사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10년, 20년 된 연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용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강한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좋으면 항상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5부터 시작을 해서 뭐 5mm, 7.5mm, 10mm, 12.5, 15mm 이렇게 해서 2.5로 시작해서 2.5씩 이렇게 4주 단위로 이렇게 올린 그런 데이터 결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4주에 뭐 한 5% 좀 안 되게 이렇게 체중 감량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16주 정도에는 한 10% 정도, 4개월 정도 됐을 때 한 10% 조금 넘게 이렇게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주 정도에는 한 10% 좀 안 되게요. 한 7, 8% 정도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기울기가 초반에는 이게 잘 빠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정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주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뭐 많이 더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한 10mm 정도까지는 좀 많이 빠지다가 어느 정도 15를 넘어가면서부터는 12.5나 15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빠지는 정도가 상당히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주사를 계속 맞아야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20%좀 넘게 빠지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18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개월에서 한 22% 정도 빠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효과 자체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도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가짜 약을 썼을 때는 이제 72주간, 한 18개월 동안 한 마이너스 2.4% 정도 빠졌고요. 한 5mm 정도만 꾸준히 써도 16%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16%도 저는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10mm로 2배를 늘렸는데 그냥 5% 정도만 추가적으로 감량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또 5mm가 늘어나면은 기껏해야 이제 1.1%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15까지 넘어갈 필요가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에서 멈추는 것도 방법이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mm 정도에서 저는 조금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식욕을 억제하기 어려운 분들은 마운자로를 좀 도움을 받는데, 지나치게 효과 대비, 그 용량이 늘어나는 것 대비 효과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5mm 정도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전략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감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부작용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부작용도 줄이고 추가적인 감량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체중을 줄이면서 이제 마운자로를 이제 계속 맞으면은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될까?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드 엔딩, 비극으로 이렇게 끝날 건지 아니면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건지 이거를 단순히 마운자로만 의존해가지고는 해피 엔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사로 빼는 뭐 다이어트 그 특화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왜 이제 마운자로만 이용을 했을 때는 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될지 우리가 이제 직감적으로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또 제가 다루게 되면은 또 영상이 또 한 30분 이상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많이 기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 새드 엔딩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새드 엔딩, 이 비극을 해피 엔딩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아까 그 추가적으로 감량하는 방법 플러스 알파를 제가 소개를 하는 영상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빼먹지 않고 잘 챙겨서 보시려면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두시고요. 마운자로를 아직 맞기 전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에게도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운자로를 또 맞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그 급성 췌장염 부작용을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기 전이라면 이제 다음에 그 새드 엔딩이 왜 생기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피 엔딩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내용도 기다렸다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